안녕하세요. 영혼의 승사 바람의 파이터 급시입니다. 4월 11일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역시 참 관세 문제가 쉽게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145% 관세, 대중국 관세 이 부분이 이제 언급됨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미국 증시가 이제 급락을 했죠. 특히 나스닥 지수가 급락을 했는데, 네, 그것에 비하면 이제 상당히 좀 만회를 하면서 이제 마감이 됐습니다. 물론 상호관세 유예를 통해 가지고 이제 주가의 그 급등이 있었죠. 12% 정도의 이제 급등이 있다가 다시 4% 정도 이제 뭐 한 장 초반에는 이제 마이너스 한 5% 정도 이런 흐름을 이제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네이버 블로그에도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렇게 개파락을 하고 이제 주가가 하락하는 이런 날, 이 돌아나는 지점들이 있어요. 주가가 이 틱 차트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건 이제 틱 차트예요. 틱 120 차트인데, 이렇게 이제 돌아나는 지점들이 있어요. 이것이 뭐냐면 이제 주가가 60일, 62평선을 이제 돌파하는 지점이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매수 세력의 힘이 커진다는 거예요. 이쪽에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매수 지점이 되죠. 저도 오늘 이제 불안하긴 한데 뭐 이 지점에서 이제 베팅을 좀 걸었는데, 다행히도 뭐 좋은 흐름을 보였어요. 이렇게 되리라고는 잘 생각을 못하죠. 장 막판까지 이제 급등이 있어서. 그래서 그냥 계속 보유를 했어요. 오늘 장 막판까지 보유하다 이제 장 막판에 제가 정리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선물을 공부하는 이유가 이런 그 상장 지수 펀드 시장 거래잖아요. 우리 개별 종목이 아니고 나스닥 지수를 총칭하는 이제 이런 부분에 투자하는 걸 시장 거래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채권 대신에 우리가 현금을 보유해서 이제 변동성이 낮은 시장 거래를 통해서 한 일용할 양식 얻는 정도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제가 쓰는 방식은 주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갭상승하는 날, 이런 날 대응하는 것보단 갭하락하는 날 주로 이제 제가 대응을 많이 하는데, 오늘도 많이 기다렸어요. 장 초반에 돌아나기까지 좀 기다려서 요때 한 10시쯤 1시간 정도 지나서 이제 베팅을 걸었는데, 다행히도 운이 좋았습니다. 운이 좋아서 이제 이동할 양식은 잘 얻으면서 마감이 됐는데, 그렇다고 뭐 막 무리해서 많이 베팅을 걸 수가 없었어요. 워낙 시장이 또 급락을 하고 있는 이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이 장 초반이 이제 마이너스 5% 정도 깨지고 있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많이 베팅을 걸 수가 없었고, 뭐 우리나라 증시도 하락을 했지만 또 홍콩이나 상해 증시가 어떨지 몰라서, 근데 다행히도 이제 홍콩이나 항생 지수가 그렇게 많이 하락을 하질 않았어요. 이런 부분에 이제 그 나스닥 선물이 플러스로 반전이 돼주면서 결국에는 이제 좀 낙폭을 많이 줄이면서 마이너스 2.22%로 이제 하락이 됐는데, 이것도 뭐 평상시 따지면 하락폭이 작은 게 아니죠. 평상시 따지면. 그래서 미국 증시는 이제 어제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나스닥 지수가 단기간에 플러스 12%는 오르고 테슬라가 뭐 22%나 상승을 하고 막 이런 그 폭등이 있었단 말이에요. 상호관세 유예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약간 조정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식이 다시 이제 이 매도가 이어지는. 그래서 장 개장 전에는 나스닥 지수가 이제 마이너스 한 3% 정도 이렇게 이제
하락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장중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중국의 그 관세는 145%다. 125%가 아니고 기존에 그 펜타닐 문제로 20% 관세 부과한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제 추가 낙폭이 생겼어요. 워낙 약한 데다가. 근데 이제 그 유럽연합, 폰더라이언 그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위원장은 이제 90일간 그 보복관세 25% 부과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을 이제 좀 유예하기로 했어요. 이 상호관세 이 부분이 이제 철회가 됨으로 인해서 그래서 뭐 좋은 소식도 있었고 인플레이션이 낮게 나왔어요. 그 헤드라인은 2.4, 코어는 2.8로 이제 좀 낮게 나왔는데 오히려 뭐 디플레이션 우려 이런 걸 자아내면서 결국 증시를 돌리지 못했어요. 그리고 30년물 채권 입찰이 이제 한시경이 있었는데 220억 달러 뭐 한 2.43배 정도 응찰률을 보이면서 무난하게 이제 채권 입찰은 수요가 있으면서 이제 잘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큰 영향은 없었는데 결국 그 무역 적자를 대부분 보고 있는 중국하고의 이제 관계죠. 그래서 이 무역 전쟁이 계속되는 이 부분에 이제 영향을 주면서 나스닥 지수가 다시 한번 이제 큰 폭 하락을 했어요. 특히 에너지, 뭐 기술주, 테슬라, 아마존이 포함한 임의 소비재 이런 부분들이 뭐 마이너스 4%뭐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이제 커뮤니케이션도 마찬가지니까 빅테크들이 크게 하락을 한 거죠. 보시면은 테슬라가 다시 마이너스 7%, 엔비디아가 마이너스 5.91, 아마존이 마이너스 5.17, 애플이 마이너스 4.24. 당연히 뭐 중국이랑 관계가 안 좋으니까 뭐 이런 중국 관련 비즈니스들이 약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미국 증시가 큰 폭으로 내렸다. 근데 지금 이제 중국에서 수입하는 미국의 수입 그 부분은 이제 한 5,200억 달러 정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수출은 1,435억 달러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미국이 더 타격을 받는다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 부분이 이제 5천억 달러 부분이 대부분 그 소비재들 아니겠어요? 일상용품에 쓰이는 거기 때문에 미국인들이 굉장히 중국으로부터 저렴하게 이제 5천억 달러를 수입해가지고 사용하던 그 제품들이기 때문에 이걸 다른 데서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대용품을. 그래서 수출 타격은 1,435억 달러를 그대로 입는 반면에 또 수입하는 데는 그만한 대체재를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미국인들이 대단히 그 고통스럽거든요. 더 이상 싼 물건을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무역 적자를 보면 대중국이 2,950억 달러, 그 다음에 유럽연합이 2,360억 달러, 합치면은 5,200억 달러잖아요. 1조 2천억 달러 거의 한 절반 정도 되는 거예요. 중국과 유럽연합이. 근데 여기에 멕시코 1,720억 달러, 베트남 1,240억 달러 이거 포함하면 거의 70%가 넘어요. 이 네 나라가. 그러니까 다른 나라하고 뭐 이렇게 무역 협상을 한다, 뭐 무릎 꿇리듯이 그렇게 강제적으로 뭘 해서 니들이 뭐 훌륭한 제안을 하면 관세를 10% 이상도 낮춰줄게. 이거는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다. 뭐 우리나라도 물론 660억 달러, 일본도 690억 달러, 대만도 뭐 740억 달러. 대만 같은 경우는 반도체 지들이 필요해서 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도 무역 관계에 뭐 물론 자동차, 뭐 반도체 이런 부분이 대부분이겠습니다만은 이런 부분 자기들이 필요해서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해봐야 전체 한 10개국 600억 달러 이상 내는 국가들이 한 뭐 독일, 캐나다, 인도 뭐 이렇게 포함해서 한 10개국밖에 안 돼요. 이 중에서 그 인도는 좀 이제 인도 베트남은 그 중국이랑 미국이랑 양다리를 걸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뭐 멕시코 역시 마찬가지고요. 어느 한쪽에 기울어져 있지 않아요.
독일은 이제 미국의 맹방이라고 봐야 되고, 대만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캐나다도 역시 미국의 맹방이었어요. 그냥 이런 나라들을 가지고 공격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쉽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실질적으로. 그래서 최근 이제 들어서 가장 문제가 있었던 게 이 채권이 급등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지금 이 4월 4일 이때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뭐 해방의 날이라고 한 그날이잖아요. 약간 채권 이 부분이 이제 장기 채권이 내려가다가 급등을 해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그만큼 미국 정부의 신뢰도가 약해지는 거잖아요. 미국이라는 그 신뢰도가 약해지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돈을 빌리는데 더 높은 금리를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뭐 이런 의견들이 지금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채권은 금리가 높아지고 달러는 오히려 그 약세를 보이고,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 도망가는 것이죠. 그래서 4월 2일 날 10년물이 4.2%, 4월 3일 날 4.2, 4월 4일 날 4%, 4월 7일 날 4.2, 4월 8일 날 4.3, 4월 9일 날 4.5 이렇게 그냥 급등하면서 뭔가 지금 이게 위험이 도사리는 거 아니냐. 그래서 뭐 캐나다가 미국채를 파니, 뭐 캐나다도 한 뭐 4천억 달러 보유하고 있거든요. 중국이 뭐 파니, 일본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을 하니 막 이런 얘기들이 지금 시장에 계속 그 혼란하게 그 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본드 마켓, 채권 시장 이 부분에 지금 금융 시장이 불안해지니까 자칫하면 채권 수익률이 더 올라가면 주식 시장은 완전히 박살나거든요. 여기서. 그러면은 멘붕이죠. 6조 달러를 날린 데다가 아무리 뭐 트럼프 대통령이 강심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많은 미국인들이 다 주식에서 손실을 보고 하는데 그런 강심장을 지킬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예, 그래서 결국 그 중국 관세 때문에 이제 미국 증시가 다우산업 지수가 2.5, S&P 500이 4.46, 나스닥이 이제 추가 낙폭을 기록해서 4.31%를 기록을 했거든요. 지금 이 관세만 보더라도 철강과 알루미늄 25%, 자동차의 25%, 또 부품에 새롭게 붙는다고 하죠. 모든 상품에 기초적으로 수입되는 상품에 10% 관세가 붙죠. 여기에 상호 관세가 있죠. 반도체 관세 붙인다고 하죠. 목재에 붙인다고 하죠. 제약품에 붙인다고 하죠. 그 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엔이 최근에 강해지고 있어요. 144엔까지 내려오고 있는데 엔이 강세되고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 금리가 올라가잖아요. 지금 일본 10년물이 지금 1%를 돌파해서 1.347까지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럼 일본의 금리가 높아지니까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았던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떻게 갚아야 되잖아요. 해외에 투자되고 있는 엔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잖아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죠, 이게. 지금 이런 우려도 있단 말이에요, 시장에 잠재적으로. 그 달러가 지금 뭐 100일, 100 여기까지 지금 낙하를 하고 있잖아요. 달러 가치가 달러를 매도해 버리는 거죠. 달러가 강해지는 게 아니라 지금 약해지고 있는 것이고, 일본 엔은 지금 강해지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엔캐리 트레이드는 청산이 될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환율도 좀 뒤죽박죽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그 달러가 약세가 되면 위안화가 강세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위안화는 오히려 지금 이 관세 분쟁 때문에 또 인민은행에서 약세를 고시를 해버려요. 뭐 7.3 위안을 넘어가면서 위안화는 또 약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달러도 약세, 위안화도 약세. 그러니까 이전에 예를 들어서 달러가 약세면 뭐 위안화가 강세를 보인다든가 이런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서 원화나 이런 부분들이 강세가 되면 환차익 때문에 외국인의 돈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근데 관세 때문에 이런 게 다 맞지를 않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안 들어오죠. 외국 선물을 계속 때리잖아요.
중국은 협상을 원한다. 이게 원칙이에요. 협상을 하자. 하지만 좀 존중을 해주고 공정하게 이 협상을 하자. 이런 거 협상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니들이 무리하게 굴면 우린 끝까지 이 무역 분쟁 끝날 때까지 니들하고 싸운다. 오늘 125%까지 올렸잖아요. 이제 중국은 더 이상 의미가 없기 때문에 미국이 더 이상 금리를 올리든 말든 우리는 올리지 않겠다. 이게 이제 끝이에요. 여기서 미국이 뭐 치사하게 추가적으로 뭐 그렇지는 않겠지만은 중국이 안 올린다는데 미국이 더 145%에서 올려봐도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145%는 그냥 무역거래 하지 않겠다는 뜻이거든요. 아니, 무역거래 자체가 안 되니까.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공식적으로 그냥 우리 중국이랑 무역거래 안 할 거야. 이렇게 선언하는 게 맞아요. 괜히 뭐 치질하게 뭐 125%가 아니고 140 이거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어차피 무역교류가 다 끊겼는데. 그래서 지금 이게 제가 오늘 네이버 블로그에 그런 얘기도 드렸는데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다. 예? 그만큼 변동이 심한 거예요, 지금.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조금 하면 유했다가 뭐 조금 하면 뭐 영원히 부과한다. 계속해서 말을 뒤집는 거예요. 그 변동성이 굉장히 이전에 이게 한 1% 정도, 2% 이렇게 이하에서 움직이던 이 증시가 변동성이 되게 위아래로 커졌어요. 그냥 빅스지에서 커진 거죠. 그냥 안 되니까 증시가 급락하고 채권금리가 그냥 그대로 올라버리니까 결국 뭐 미국 시장 자체가 붕괴 직전에 들어가니까 결국 트럼프 풋을 쓸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과연 이게 뭔지, 트럼프 대통령이 뭘 요구하는 건지, 진짜 뭐 중국을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지, 유럽을 꺾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지, 어쨌든 뭐 중국이나 유럽 입장에서는 2천억 달러가 넘는 그 대규모의 무역 적자를 보고 있으니까 상품에서만 그렇습니다. 서비스에선 다 적자예요. 그래서 그만큼 정도는 아니고 줄어요. 고정해서 약간씩 한 몇백억씩 주는데,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 급등락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예, 급등도 했다, 급락도 했다가, 근데 더 이상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뭐 관세를 높인다거나 이런 부분은 이제 하기는 어렵고요. 지금 서로 간에 이제 125대 145니까 거의 무역 거래가 이제 중단이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합의점을 이제 찾아야 되죠. 그죠? 안 찾으면 안 되고. 나머지 국가들은 뭐 생각해 볼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우리나라는 6월 3일에 선거기 때문에 새로운 대통령 전에 지금 대행이 들어가서 무슨 미국이랑 모든 그 협상을 통해서 다 주고받아서 완결을 한다. 그렇게 하기에는 좀 어렵잖아요. 새로운 대통령이 또 할 일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물론 뭐 통상교섭본부장이 가긴 했지만은 어느 정도 안을 만들어 놓고 새로운 대통령이 들었으면 그때 타결하는 게 맞습니다. 한 2달 정도 기다려 주는 게 맞아요. 예, 2달도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서두르지 말고 미국과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줘야 되는데 미국에서 요구하는 게 좀 치사해요. 자기들은 뭐 특별한 걸 가져오면 10% 이하로 관세를 낮출 수가 있다.
그 특별한 게 뭔지 모르겠어요. 뭐 예를 들어서 미국에 대규모의 공장을 짓는다든가,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알래스카 이 가스관 사업에 뭐 수조 원을 댄다든가 뭐 이런 일이 되겠죠. 그러니까 미국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제안을 할 경우 뭐 기본관세 이하로 떨어뜨릴 수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참 치사한 방법이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오늘 어쨌든지 간에 그 우려가 좀 컸습니다만은 뭐 그 정도로 낙폭이 줄어들지는 생각을 못 하고 있었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2년 평균 네, 요게 일자입니다. 일자예요, 일자. 지금 480일 이평선이 이제 16,239원이에요. 현재 주가는 18,055원입니다. 제가 얘기 드렸죠. 의문이라서 아직까지는 안 된다. 이게 지금 여기가 의문이잖아요. 그죠? 아직 하락 국면이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되지 않았다. 지금 주가는 요 정도 있는데 그러니까 480일 이평선이랑 한 10% 정도 차이를 두고 있어요. 지금 한 여기 부분이 한 10% 정도 사이를 두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일단은 양운으로 좀 돌아서야 되거든요. 좀 자세히 볼까요? 예, 확대해서 좀 자세히 보죠. 예, 지금 이 선행 스팬이 이제 내려와 있잖아요. 그죠? 예, 이쪽에서 이제 이탈이 생겼는데 그냥 역전이 생긴 거죠. 의문이 생겼다 이런 얘기예요. 이쪽 부분에서 지금 이게 4월 달 들어서 이제 역전이 생긴 거죠. 관세 부과되면서 이제 급락이 나면서 이 빠르게 이제 선행 스팬이 후행 스팬을 앞서면서 그 얘기는 뭐냐면 단기 이평선이 장기 이평선 예를 들어서 데드크로스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20일 이평선이 60일 이평선을 깨고 내려왔다. 데드크로스가 발생했다.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현재 이 데드크로스가 유지 중이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양운이 생기려 그러면 이 부분이 빠르게 올라가야 되잖아요. 상승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준선이 지금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 기준선이 돌아나야 되잖아요. 주가 역시 어디로 가야 돼요? 이 구름대로 가면서 구름대로 가면서 이 구름대를 뚫고 나가야 되잖아. 올라서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흐름들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 구름과 구름 사이 이런 부분에 주가가 빠지면 원래 이 주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구간에서는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 하락하는 구간인데 왜냐하면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서 좀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될 게 이렇게 주가가 내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480일 이평선의 지지를 받고 있잖아요. 그럼 이 단기간에 주가가 이제 급락을 한 부분 아니겠어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관세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그렇죠? 그러면 어느 정도 이 주가가 하락을 하면 심리적으로 대통령도 압박을 받기 때문에 트럼프 푸시 한번 나올 가능성은 이런 부분들은 한번 여지를 생각해 둬야 돼요. 그게 240일 이평선에서도 나올 수가 있었고 480일 이평선에서도 나올 수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 480일 이평선 이런 정도에서는 한번 배팅을 걸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면
원래는 베팅을 걸면 안 되는데 이 트럼프 푸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장을 들어올릴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아무리 뭐 내가 증시에 나는 상관없어. 난 뭐 증시 내리든 뭐든 나는 뭐 그런 거 지금 단기간에 증시 내리는 거 상관없어. 어느 대통령이 그 나라의 주가가 폭락하는데 상관없다고 말은 하지만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잖아요. 증시가 좋은 상황이 아닌데.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해 드렸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나는 밤 10대를 때리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떤 사정이 안 좋아서 난 5대 때릴 거야. 난 7대 때릴 거야. 이러면 증시가 폭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가 이전에도 얘기를 드렸잖아요. 바로 그러한 부분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다는 거예요. 다만 시장이 다시 한번 이렇게 단기 입장선이 뚫고 구름이 양운으로 돌아서기 위해서는 그리고 주가가 접근을 해가지고 이걸 돌파해서 강하게 가기 위해서는 관세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의 문제들이 아니고 중국과 유럽, 그 다음에 멕시코와 캐나다의 관계가 명확히 정립이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USMCA 협정을 바꾸든가 중국과의 명확한 어떤 거래 관계가 설정이 되든가 유럽과의 관계도 새롭게 어떤 무역협정이 맺어지든가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뭐 말로 뭐 해서는 안 되고 FTA 같은 그런 협정이 새롭게 어떤 공식적인 논의를 통해서 깨끗하게 더 이상 관세 문제가 언급되지 않도록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젠 불안하단 말이죠. 왜? 트럼프 대통령 같은 사람이 나왔으니까 다음 미국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4년 뒤에 또 어떤 대통령이 나올지 모르잖아요. 미국은 계속 선거제도 의해서 4년마다 바뀌니까. 그럼 그 대통령이 또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나는 이것도 다 바꾸겠다 이렇게 되면 이것도 곤란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일 문제는 그런 신뢰가 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그 지금 현재 주가가 이제 여기에 있는데 저는 추가 하락은 그렇게 강하지 않을 것으로 봐요. 지금도 나스닥 지수가 뭐 강보선에 머물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나머지 국가들은 전부 다 이제 협상하러 미국에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해결이 될 거란 말이에요. 나머지 국가들은 미국이 상당한 그 무엇인가를 얻으면서 이제 협상이 종료가 되고 뭐 계속해서 발표가 되겠죠. 그때마다 시장이 이제 좋은 쪽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있고 유럽도 대화를 원하고 있으니까 유럽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고 봐야 돼요. 뭐 유럽이 2천억 넘게 이제 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강하게 나갈 수가 없어요. 흑자국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중국의 문제인데 중국은 공정하게 협상을 해달라는 거예요. 협상을 안 한다는 건 아니에요. 뭐 무역 흑자를 줄이든지 결국 무역 흑자를 줄여달라는 거 아니에요. 미국이 2조 달러나 재정 적자를 보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빚이 36조 달러 계속해서 쌓이고 또 채권 금리가 인플레이션 때문에 높다 보니까 이자 비용이 계속 부담돼서 도저히 세수 가지고서는 살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씀씀이를 줄여야 되고 세수는 늘려야 되고 이렇잖아요. 그러면 세수를 늘리려고 하면 지금 현재 관세를 통해서 세금을 더 받는 방법이 있고 미국 정부의 돈이 늘어나니까 그 다음에 적자, 무역 적자 이걸 줄여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상호 관세라고 표현하면 안 되고 무역 적자를 줄이는 이거예요. 무역 적자를 줄여달라는 게 요구 아니겠어요? 그렇죠? 무역 적자 줄이려고 그러면 기존의 수출이 유지가 된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더 많이 미국산을 수입해야 되고요. 아니면 수출을 줄이고 미국산을 더 많이 수입을 하든가 이런 관계가 형성이 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제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의 국가들은 우리 무역 흑자 줄이겠어. 그리고 미국산 더 많이 사겠어. 지금 다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과연 이제 뭐 결정적으로 미국과 중국, 그 다음에 미국과 유럽연합, 또 주변국인 이제 캐나다, 멕시코, USMCA로 이 협정이 맺어져 있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미국이 처리해 나가느냐. 뭐 이런 부분에 관건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미국과 중국은 무역 교류가 불가능할 정도로 이제 125대 140으로 관세를 매기고 있으니까 이미 이제 거의 교류가 중단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뭐 숫자를 늘리는 건 의미가 없고요. 여기서 이제 어떻게 조정이 되느냐 이것만 남아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낙폭은 크지 않을 거다.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선물도 320부분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우상향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그래서 지금 미국 증시에도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돌아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현재 나스닥 100 선물이 플러스 0.30으로 돌아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하락을 할 여지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안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미국과 중국에 이제 수출에 기대고 있기 때문에 결국 미국 시장이 좀 안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의문이 양운으로 다시 전환이 되면 우리 증시에도 좀 활기를 되찾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크게 걱정은 하지 않고 있어요. 거의 관세 이 부분은 정리가 돼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뭐 추가적으로 관세 때문에 뭐 시장이 붕괴하고 그럴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오늘 뭐 중국 역시 시장이 강했잖아요. 뭐 상장사 100곳이 지금 4조 원 정도 자사주를 매입하고 또 국유투자사 중앙후이진이 ETF 이 보유량을 대폭 늘리고 인민은행의 환율 약세, 뭐 내수부양 뭐 이런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니까 중국 증시도 반전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영향은 뭐 덜 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현재 나스닥 선물이 0.4% 정도 추가적으로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해요. 오랜 시간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고요.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도록 할게요. 급시의 주식 여행은 언제나 향기롭습니다.